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중에 좀 주목해야 될 업체는 좀 어디가 있어요? 라고 혹시 이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탑5 안에 드는 우버, 리프트, 디디 출신기 셋 중에 혹시 좀 가장 좋게 보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영역들은 거의 다 우버만 했어요, 트라이는. 이 시장에 대한 스터디나 DNA가 가장 강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사실 뭐 그동안에 뉴스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계속 뉴스는 나오는데 지금 딱히 뭐 상용화돼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레벨 2 플러스 아.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아직 3단계까지는 조금 안 되는 수준인가요?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3단계면은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된 장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다 센서 그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생산하고 있는 것도 이제 레벨 2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 정도 수준의 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를 다니게 되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 된다고 보세요? 그건 2023년 정도에 2000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그렇죠. 남았나요? 예, 개발은 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뭐 다들 업체마다 뭐 열심히 개발하 뭐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뭐 구글도 그렇고 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열심히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중에 좀 주목해야 될 업체는 좀 어디가 있어요? 앱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앱티브 현대차하고 손잡은 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근데 손잡은 부분만 사실 보고 네. 정말 뭐 하는 회사인지는 사실 그렇죠. 그냥 뭐 이름만 들어보고 뭐 그렇지. 그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제너럴 모터스 GM의 부품 사업부였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경기 변동성이 계속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GM도 이제 안 좋은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부품 사업부를 팔아요. 그 이름이 이제 델파이예요. 인적 분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앱티브라는 회사랑 델파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랑 이제 구분이 돼요. 쪼개져요. 앱티브는 이제 전동화나 전장화나 이런 기술 이제 투자가 선행적으로 좀 많이 됐었던 상태이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고도화된 자율주행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인력 싸움이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소싱이 잘 안 돼요, 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특히 이제 그런 인재풀도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거기에는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 그리고 자율주행 개발을 하려면 사실 이제 차를 가장 많이 팔 시장에다가 그쵸. 해야 되잖아요. 그쵸. 미국 시장.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거점을 좀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앱티브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부품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하는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앱티브의 그럼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JV가 이제 이제는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네. 모셔널이라고 하거든요. 모셔널. 네. 앱티브랑 현대, 기아, 모비스 이렇게 4개 업체 정도가 원천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만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잖아요. 에이다스라고 하는 사업부가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이제 소프트웨어 상품인데 공급처가 대부분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기아차예요. 하지만 이제 앱티브도 유사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제 레벨 3까지 여기서 공급을 해요. 일단은 많은 상업화가 됐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자율주행 시장 그 제품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회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대기아차가 이 앱티브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글로벌리하게 좀 누구보다 더 빠른 자율주행 차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웨이모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든 조그만 도시에서 상업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산하의 크루즈라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수십 조가 들어갔어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드라이버 없이 패신저 카를 태운 형태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단계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뭐 현대기아차가 가장 빠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예, 네. 예. 그래서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은 이제 웨이모랑 크루즈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랑 포드가 합자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아르고 AI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 현대차가 파트너십을 좀 의미 있게 맺었고, 앱티브와 이제 합자 이제 모셔널이 이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탑5 안에 드는 탑5. 예, 그런 이제 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상업화를 막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매출이 발생하거나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책에서 써주신 기업 중에 좀 사실 의외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블랙베리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OS. 그쵸, 하는, 그쵸, 네. 그쵸. 예. 그 업체는 사실 이제 그냥 블랙베리라기보다는 이제 QNX를 이제 인수를 해서 블랙베리 QNX인 거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블랙베리 QNX에 OS가 깔려 있어요. 블랙베리 QNX도 거의 이 시장에서는 독점인가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어. 이게 실현 업체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 OS를 내가 개발해서 탑재하고 싶은.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다가 보나마나 앞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충돌이 있거나 일말의 버벅임이 발생한다던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말이 많죠. 이거를 내가 직접 하겠다.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업체들이 조금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도요타, 폭스바겐, 그다음 이제 다임러, 이렇게 이제 세 개 업체들이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겠다라고 밝힌 우리도 업체고. OS 이제 직접 만들겠다. 예. 네. 승차 공유 플랫폼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그 그렇죠. 산업을 또 이제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2015년 정도부터 자동차 판매 자체가 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이동의 수요가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 수요는 계속 있는데 네. 판매만 좀 떨어진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도심화가 네. 사실 이제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좀 됐었던 것 같고, 기그워커라는 이제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약간 파트타임 잡 같은. 굉장히 네, 이제 네. 적절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융위기로 돌아가 보면 2009년, 10년 이때 산업이 다 붕괴가 되니까 실직자들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엄청나게 이제 정부가 구제를 해줘서 2011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오는 경제 성장률은 사실 이제 제조업 가동률 개선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이제 기술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일으키면서 나타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고됐었던 인력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 돌아가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잉여 인력들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이 남게 돼요. 그때부터 나타난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이 디지털 전환 스마트폰이죠. 언제 어디서나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때 나타나게 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우버예요. 그래서 우버라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그때 탄생을 해버리니까 너도 나도 이 플랫폼 상에서 드라이버가 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도심화가 좀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앞으로도 차를 사는 것보다는 이제 난 빌려서 탈래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도심지 안에서 트래픽이 점점 더 이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대표적인 그런 업체들이 뭐 우버나 리프트나 또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 상장한 이제 디디추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을 보면 최근까지도 계속 적자기도 하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뭐 택시 같은 전통 산업과의 뭐 마찰이라든지 뭐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걸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 약간 택시 사업 자체는 뭐 앞으로도 조금 더 위축이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데, 예. 택시와 비교했을 때 우버나 리프트의 장점은 뭔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버라는 브랜드에 좀 종속이 된 거죠. 나는 우버를 탄다지 나는 택시를 탄다가 아니고. 예. 약간 브랜드빨이라고 봐야 되나? 뭐 네. 굳이 이제 심플하게 표현하면 그런 네. 것들이 있고, 음.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란이 있죠. 그거 말고 더 없냐? 네. 그게 다면은 이제 너무 100조 이상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업체의 이제 특징은 이제 플랫폼이라서 사실 이 휴대폰 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량 호출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 동남아에 그랩이 있습니다. 그랩이 작년 말에 했었던 게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금융업을 한다고요? 뱅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유 차량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대출도 받고 뭐 그렇게 그게 할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랩 매니지먼트의 네. 생각이겠죠. 아. 자기네들은 이 캡티브 인력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조금 더 손쉽게 금융 상품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유사한 이제 상품들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버 이츠라든지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 중에 하나이고,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영 안 되는 건 중간에 접어요. 그 중에서 접은 것들이 중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우버 에어입니다. 우버예요? 네. 그게 약간 고급 택시 버전 아니었나요? 이제 그거는 네. 우버 에어. 네. 에어는 네. 날아가는 겁니다. 우버예요. 비행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버는 딱 아는데? 근데 우버는 뭔가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도심지에서 비행기를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를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2024년 정도 FAA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UAM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이었으면은 얼마나 먼 구간이에요.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이제 뭐 불만이 거세지겠죠. 우버 ATG. ATG요? 네. 그거는 뭐예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부예요. 네. 그럼 여기도 약간 로보택시 같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뻔하죠. 기사가 없이도 그냥 알아서 손님 태우고. 예, 어차피 이제 태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간에 스톱돼서 이 사업을 매각을 했어요. 그럼 우버 에어도 지금 중단했고, 네. 그리고 우버 자율주행도 뭐 매각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버에서 신성장 혹은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 일반 이제 공유 모빌리티가 있고, 네. 차량 이제 승차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가 있고. 딜리버리. 네. 딜리버리는 제가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성 자체는 조금 낮아요. 기존 이제 사업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큰 게 이제 우버 프레이트, 화물 운송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화물차가 이제 큰 차량들이 운반을 해주고 빈 차로 돌아오지 않게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버, 리프트, 디디 출신기 셋 중에 혹시 좀 가장 좋게 보는? 일단은 이제 업체일까요? 우버가 사업을 사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던 영역들은 거의 다 우버만 했어요, 트라이를.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스터디나 DNA가 가장 강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는 이런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 업체들에 종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호출 서비스에 강점을 둔 플랫폼 업체들의 최종 목적 단계는 로보택시 사업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지금 이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제 큰 승차 공유 비즈니스를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방에 가는 이제 로보택시 기술을 지금부터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 리프트는 이 자율주행 기술 나중에는 이제 사다 써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을 이제 기술을 직접 개발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누가 잘하냐, 그런 리스트들 있죠. 그래서 GM이나 이제 뭐 현대기아차나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앞서 나가 있다라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로보택시 사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용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 모시고 이 모빌리티의 미래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